안녕하세요. 안드로 사주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봤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훅 끌렸던 적 다들 있으시죠? 또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본 그런 경험도 있지 않나요? 흔히 그냥 기분 탓인가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기운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주는 태어난 그때의 시공간이라고 하죠. 오늘은 제가 결혼 전에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주를 가진 배우자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한 번씩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만나게 되었다는 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과 비슷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슷하거나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좋기만 할까요? 비슷한 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살다 보면 바로 그 닮은 꼴 때문에 지옥 같은 싸움과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주 유형만 피해도 여러분 인생 최대의 고통은 피해갈 수 있을 테니 꼭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글자들이 있는데 내 사주에 비슷한 글자가 너무 많거나 겹치게 되면 삶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때로는 이혼이나 사별처럼 감당하기 힘든 아픔으로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사별을 한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내 배우자의 사주가 이렇게 생겼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 사주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병신년 정유월 기해일 개유시에 태어난 여성의 사주예요. 6월에 태어난 기토로서 자기 계절은 기토로서 결실을 품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태어난 것이죠. 이 6월은 결실을 거두는 달, 즉 농사 지을 때 추수를 하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추수를 하려면 추수를 할 수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간목이나 을목이나 묘목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으로 추수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계절은 얻었으나 정작 추수할 대상이 없는 빈 들판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고 추수할 대상이 없으니 이 사주는 직접 몸을 써서 돈이나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머리를 써서 재산을 불려가는 금융권 같은 그런 곳에 잘 맞을 거다 보여지고 실제로도 금융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금은 수기에 풀어져서 그 다음 목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금은 수가 있어야만 삶의 가치가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이 수가 막히면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 이 사주 유일하게 이 수많은 금들의 수기를 풀어내주고 있는 게 해수거든요. 이 해수. 근데 이 기토 여자분의 배우자 궁 자리로서 만약의 경우 이 해수가 이 많은 금들을 풀어내고 있는 이 해수가 충으로 다치거나 또는 합으로 묶이게 될 경우 인생이 파란만장해질 거라는 걸 사주 원국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같은 글자가 중복으로 겹쳐 있는 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은 서로를 밀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순환을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듯이 사주에서도 가을, 겨울이 가면 봄의 에너지가 와야 하는데 이 사주는 다시 여기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을에 해당하는 이 유금이라는 글자가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겹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금이 유금뿐만이 아니라 같은 글자가 이렇게 지지에서 겹쳐 있을 경우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 대개는 사별을 하는 사주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신금과 유금도 같은 금의 에너지잖아요. 금의 에너지인데 이거는 금의 에너지긴 하지만 이거는 양의 금이고 이거는 음의 금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사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람을 피워서 이혼이나 이별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주변에 만약에 사별한 사람이 있거나 하시면 사주 앱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거예요. 대개의 경우 사별한 사람의 사주에는 이렇게 지지에 중복된 글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무인년이 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주에 글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사별을 한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글자가 겹치는, 아니면 또 충을 하거나 합을 하는 그런 해가 오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 사주에 무인년이 와버렸어요. 무인년이 와서 천간에서는 무토가 개수와 합을 해서 묶였고요. 지지로는 인목이 와서 해수랑 합을 이뤄서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합으로 묶인다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즉 에너지의 쓰임이 제 역할을 못한다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 여기 결정적인 건 해수 속에 지장간 속에 간목이 들어있거든요. 간목은 이 기토 입장에서 보면 관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남편 글자가 배우자 궁에 제대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수 속에 있었던 간목이, 이 사주의 유일한 생기인 간목이 무인년이 오면서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옆에 있던 이 금들이 간목을 베어버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주는 여러 개의 안 좋은 조건이 겹치면서 무인년 결국 남편과 사별을 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고 있거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배우자 사주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같은 에너지가 이렇게, 특히나 이런 같은 글자가 중복이 되어 있을 경우는 대개가 이런 사별이라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글자가 중복으로 있다고 모두 그렇다고 보면 큰일 납니다. 사주는 딱 한 가지 조건으로 그런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사주처럼 두 개, 세 개의 조건이 겹쳤을 때, 여기는 지금 여기 천간에서도 겹치고 지지에서도 겹치고 또 이런 금 글자들이 인목을 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지, 단 한 가지 같은 글자만 겹쳤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크나큰 오해라는 거죠. 사주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주에도 배치되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도 나눠보시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롭게 피해갈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드러날 때 꼭 위에 설명했던 사주의 문제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 사주를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 내 삶을 더 건강하게 경영하는 도구로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